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검색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또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린다니 다행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전문가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일단 잘 지냈는데 네. 하필이면 오늘 금요일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이제 지수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많이들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주식원 김태성의 이야기, 주식원 김태성에 대해 종목 고민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8463번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방금 전문가님께서 알짜배기 정보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식왕의 한 줄 평, 과도한 시장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너무 매수의 기회가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그렇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매수의 기회라고 해서 이제 뭐 종목을 기준 없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뭐냐면 시장에 이 변동성을 주는 돈이라는 건데요. 이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대신에 반대로 돈이 없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매도 물량을 잡아주지 못하는,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조정이 급하게 나오는 그러한 지금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또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이유, 그러니까 가는 원인은요, 결국 기업들의 호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역대 실적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실적 나왔고,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3분기 실적은 일단 무조건 잘 나와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고려하는 것은 일단 3분기보다는 4분기.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4분기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조금 관망 혹은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도를 했다? 즉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출금을 해서 가져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 주 주초인가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가 좀 밀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이 확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5G 관련 기업들은요, 오늘 같은 날에도 KMW라든지 HFR, 뭐 서진 시스템, 머큐리 같은 기업들 오늘 같은 날 밀린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잘 갔던 기업들에서 수익 확정 물량, 주식을 매도하는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갖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은 다시금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조정을 위해 이용해서 종목을 사되 그동안에 한참 시세를 냈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즈라든지 전기차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가 이번에 밀린다 그래서 사면 또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좀 빠르게 찾아내서 혹은 그 소외받았던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면 저희 노란성 메신저에 오셔서 저하고 얘기해 나가시면서 포트를 채우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식왕 한 줄 평 굉장히 속 시원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한 줄 평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 종목 클래스 특징주 코너에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오늘장의 특징주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요, 이 부스터샷 여부 판단 하에 항체 진단 키트가 유용하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체 진단 키트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23.29%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주가가 네. 상승 모멘텀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 근데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일단은 오늘 오른 것 자체의 재료, 그러니까 이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그것은 이제 진단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그렇죠.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스터샷을 맞고 안 맞고를 진단 키트를 통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저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맞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스터샷도 다 맞는 지금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 혹은 수요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저는 그냥 반발 매수세, 예, 테마적으로 좀 엮이면서 잠시 나온 시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점 대비 거의 뭐 4, 50%가 빠진 종목이죠. 7월달, 8월달에 19,000원이었던 종목이 오늘 상승 시세가 나오기 전에 가격을 보면 9,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었다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 저는 이 반등세에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요즘 위드 코로나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세요? 점차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점점 네, 네,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많이 좋아질 예정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항공주나 여행주, 뭐 카지노주 등등. 일단은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네,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막상 이제 매스컴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일정이 나오니까 사실 주가는 크게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모두투어도 그렇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대한항공 한번 보면 대한항공도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재료라는 것이 이미 다 노출이 되는 상황. 위드 코로나 관련 단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면세 움직일 때마다, 항공주 움직일 때마다, 여행주 움직일 때마다, 카지노 움직일 때마다, 화장품주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기만 하면 그에 따른 이유를 뭐라고 했었냐? 위드 코로나 관련 기대감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오른 상황이. 근데 정작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되면 재료 노출에 따른 이제 타임 매너 물량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하면 앵커님이 짚어주셨던 여행, 항공, 뭐 카지노, 면세 이쪽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오히려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류 쪽, 네, 주류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이제 뭐 식당 영업 시간도 늘어났고 인원 제한도 풀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주류 쪽에 대한 수요도 저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연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모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에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더 많은 인파가 또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한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는 저는 주류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 이미 선반영된 주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술 관련주는 어떨까라는 권유도 도와드렸습니다. 주류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이 오늘 7% 넘게 빠졌고요. 하이트진로 1.4% 조정을 좀 받는 모습, 제주맥주가 0.8% 하락을 했습니다. 네, MH 에탄올도 좀 빠졌네요. 진로발효가 오늘 강보합, 창의 에탄올, 국순당까지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 아까 말씀해주신 하이트 진로 네, 그쵸?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하이트 진로가 대장주일까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대장주라고 지금부터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음, 지금은 덜 오른 종목, 그러니까 덜 변동성을 보인 종목들이 시세가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또 모두또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대한항공 이러한 종목군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 종목군들은 이미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냈을 때 8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에 관심을 가질 때다 보니 다른 업황, 다른 업종, 다른 섹터보다 하이트 진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주류 관련주까지 살펴봤네요. 다음 종목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NHN입니다. 네, NHN 위메이드와 이 블록체인 이 사업 협력 소식 속에서 오늘 위메이드 또 올랐고 MHN도 올랐습니다. 위메이드는 14%, NHM은 9% 올랐는데요. 네. H&M이 최근에 네. NHM이 네. 참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었어요. NHM 그쵸. 벅스가 최근에 잘 갔는데, 네, 네. 싸이월드로. 네, NHM은 그쵸.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라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은 이 NHN 같은 경우에는 게임 부분, 그러니까 게임 사업부를 담당하는 쪽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빅게임 부분에 이제 사업 성장이 늘어날 수 있는 지금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테크 기업 혹은 커머스 결제 광고 플랫폼이라고 이제 네, 정의를 전자결제 지어서 관련주들. 정의를 네.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빅테크 관련해서는 당연히 외형 성장이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이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한 그 부분. 네. 지금부터 저는 성장을 하더라도 그때 가파름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속도의 문제, 각도의 문제이지 외형 성장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 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NHN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다만
위메이드하고 좀 엮이면서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한 지금 테마에 엮였어요. 그러니까 본업 자체로만 주가가 올라갔다면 큰 이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 테마와 엮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NHN을 만약에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지금 이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사업 협력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위메이드 블록체인의 사업을 또 확장을 했네요.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특징주 또 가상화폐 관련주가 많이들 올랐는데요. 비트코인 7,300만 원 선 회복에 동반 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9%, 위지트 10%, 비덴트가 1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매커스도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13% 상승을 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4%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대장주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뭐 도지코인 혹은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몇몇 종목들이 네, 오징어 맞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이 그 작품과 좀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같이 움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하죠. 2만 원이었던 주가가 뭐 두 달 만에 거의 뭐 20만 원이 지금 다 돼가는 이게 상승률로 보면 얼마일까요? 거의 뭐 500% 지금 5배 오른 네. 종목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돼버렸는데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상승 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재테크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냥 관련주들을 위주로 봤을 때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업종,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김태성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8463을 입력한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톡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많은 소통 나눠주고 있습니다. 설정님께서 이렇게 김태성님의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 캡처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대박왕님께서 반갑습니다. 하이트 진로 추천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방송 시청 중입니다라고 대박왕님께서 남겨주셨고 니코님께서 이렇게 캡처 인증사진 보여주셨습니다. 조아님께서도 방금 제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님께서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 중입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고 계신 가운데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는 33,7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25,8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장 많이 빠졌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잘 갔네요. 그래도 2.5%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조선주들이 다시 이제 상승의 텀이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조선주 관련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이거죠. 그동안에 조선주들이 좋다 좋다 했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이 후판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후판 가격이라는 걸 뭐냐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판의 가격인데,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판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후판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배를 만들어 팔아도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의 흐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신조선가라 그래서 완성된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것을 뜻하냐면, 예전처럼 아무리 후판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판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율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현대미포조선,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최근 들어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하지만 조금 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일단은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그냥 그 시세로 회복을 한 거예요. 뭐 급락한 것도 없고 급상승한 것도 없이 이 전에 이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일단 주가의 모습 그대로 지금 회복한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진율이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 조선해양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디아나입니다. 매수가는 14,15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메디아나 오늘의 종가 살펴보시죠. 오늘 0.83% 하락을 하면서 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4,150원인데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응급 환자 이 관련 치료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손절하신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 이 테마의 힘은 이제는 좀 많이 지나갔다. 벌써 치료제 쪽으로 이제 이 테마의 흐름이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백신도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테마는 뭐 기승전결이 있으면 지금 이제 기승전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결에 해당하는 지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결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위드 코로나 확정 혹은 이 먹는 구강 치료제, 그죠? 그리고 백신,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기승전에 해당하는 기에 좀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너무 시기적으로 좀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아나는 추가 매수를 통한 뭐 평단 관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손절을 하시는 게 음,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아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입니다. 매수가는 43,4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올릭스 38,500원에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는 43,300원, 비중은 10%,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최근에 뉴스가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중국의 이제 한소지약이라는 곳에 약 5천억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공시가 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뭐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너무 낮아진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거의 뭐 장중에 6% 7% 넘게 빠질 만큼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현재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되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일단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초에
그래도 월화수에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뭐 5만 원대까지 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매도를 하셔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47,400원, 비중은 20% 남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이솔루션 한번 살펴보죠. 오늘의 장마감 3.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3,300원에 마무리를 지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5G 관련 기업이라고 또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고점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자금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과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로 돌아가면서 이 순환매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섹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제약바이오도 있겠지만 바로 5G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장주를 보게 되면 KMW도 최근 들어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HFR이라는 기업도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근데 고점 종목들보다 내린다 하더라도 낙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가 위치상. 주가 위치상.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요. 공포의 매수를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공포 속에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역설적으로 저는 더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카페24입니다. 매수가는 41,0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28,800원,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카페24인데요. 매수가는 41,000원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었고 또 핀테크 관련한 테마와 엮이면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 뭐 지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면서 올해 이제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8월 달에 이제 뭐 네이버와 관련한 뭐 매각설이니 지분 인수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3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상황.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차트를 보고 투자 심리가 강하게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요,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 투자 심리가 좋은 종목은 당연히 뭐 실적이 좋거나 혹은 뭐 모멘텀이 있거나 좋은 재료, 좋은 뉴스가 있거나 하는데 지금 카페이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강하게 살아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종목이라면 제가 손절을 이야기는 하겠지만 카페이사의 그동안의 뭐 패턴을 좀 살펴보면요. 그냥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기간 조정을 좀 보이다가 갑자기 상승해버리고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갑자기 상승해버리고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갑자기 상승해버리고 이러한 좀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선은 가져가되 또 가져가면서 반등권이 조금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져갔는데 25,000원이 이탈이 된다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이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뭐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계좌 비중이 5%인 것은 작은 비중이라서요. 충분히 제가 드린 전략대로 부담 없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종목 고민은 LS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29,85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LS 인터내셔널 한번 살펴보시죠. 0.1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7,1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부터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증권 전문가들에게 종목 상담을 요청할 때 위치들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아마 지금 LX 인터내셔널처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가, 그러다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면 사야지 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급하게 탔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금 이제 물려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LS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의 모멘텀이 한참이었을 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매매를 안 하셨다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와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 그 조정 이후에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00원이었던 주가가요 35,000원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3배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3배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이건 욕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S 인터내셔널 혹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고점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면 과감하게 우선은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은 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성입니다. 후성은 매수가가 21,650원, 비중은 4%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후성은 19,9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20,5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2.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후성인데 매수가는 21,650원, 비중 4%.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년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엮여 있고 뭐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뭐 많은 이 테마와 굉장히 또 좋아요. 또 탄소 배출권이라도 엮여 있는 지금 후성이라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18,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9월 6일 날 기록했던 이 종가의 가격 고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바른손 ENA입니다. 매수가는 5,46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바른손 ENA 오늘 1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735원까지 올라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손 ENA 매수가가 55,460원이네요. 네. 네, 일단 뭐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을 해서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영화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네. 그 컨텐츠들이 흥행을 하게 되면 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이 이제 바른손 ENA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봉준호 감독이 최근에 이제 영화를 좀 제작을 하는 2편 정도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 2편 정도 모두 지금 바른손 ENA가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작품을 만들어냈던 감독과 또다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어려운 테마이긴 하나
최근에 붙어준 거래량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 뭐 1,800원대 가격만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ENA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KT 서브마린입니다. 매수가는 6,839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KT 서브마린 0.83% 하락한 가운데 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해저 터널 관련주죠. 해저 터널 관련주이고 이제 아마 내년에 대선 관련해서 뭐 어떤 분이 후보자가 될지 모르지만 관련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 이렇게 예타라든지 해저터널 관련주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과거의 이력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종목이라서요. 일단 시간을 좀 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제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선을 드리지만 그렇지 그 밑에 가격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더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에 대한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볼까요? 네, 한농화성입니다. 매수가는 23,9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농화성 오늘의 종가 상황 0.7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19,6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시세가 좀 좋았어요. 뭐 전기차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조금씩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1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테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시간 조정이라는 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올랐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깊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1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화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봤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진짜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하락세가 좀 접어든 모습이었는데 오늘 네, 자비스가 루시드 첫차 인도 소식에 관련주 분류로 또 강세를 띠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금 이 전기차 배터리가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음, 일단은 저는 뭐 여전히 길게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기차에 대한 가능성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의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더 상용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열의 10명은 당연히 전기차의 상용화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이 됐거든요. 네.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아직은 좀 멀지 않나? 음. 그런데 지금은 너도나도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LFP 배터리를 사용할 거냐,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전기차의 판매 단가를 내려서 보급률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주 목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보급률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내연기관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유소의 수량만큼, 그러니까 주유소를 건설할 때 대비 전기차 충전소는
더 빠르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급률이 늘어난다면 인프라 투자도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고 또 관련 산업들은 여전히 외형 성장이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에는 저는 많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현재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기간 혹은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배터리 관련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전기차 제가 이제 그 내부를 봤더니 네. 내연 기관과는 다르게 이 LCD라든지 이 네. 화면 같은 것들이 더 크고 더 잘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배터리 쪽보다는 그렇게 전장용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든지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한섬이네요. 매수가는 43,600원, 비중은 11%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한섬 42,15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3% 하락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43,600원, 비중은 11%. 장 초반은 43,550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의료 관련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뭐 의료 관련주라기보다는 뭐 패션, 뭐 화장품 이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내수 소비와 관련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드 네.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이 좀 되면서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속도가 이제는 가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차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겨울옷이 좀 비싸잖아요. 여름 옷보다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 올해 12월 아니면 정말 혹한 추위가 오는 1월까지는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류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일까요? 최근에 또 너무 추워져서 패딩이 네. 또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지금 상황은 좋아요. 그런데 막상 12월 달 가고 1월 달 갔는데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전에 롱패딩이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다가 네, 그 맞습니다. 다음 연도에 아마 생각보다 춥지 않은 겨울이 오다 보니까 의류주들이 정말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류주 같은 이러한 계절 종목은 미리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내년 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라는 말에는 제가 선뜻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선은 최근에 좀 날씨가 추우면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는 4,000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전력난 이슈 속에서 대한전선 잘 가기도 했었는데 0.8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2,25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 4,000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제가 대한전선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좀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보유할 만하다. 대신에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면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저는 그 전략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더 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도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보유를 하시되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000원 라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니텍스입니다. 매수가 3,529원, 비중은 5%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6% 하락을 했습니다. 2,675원에 마무리가 된 지니텍스, 매수가 3,529원, 비중은 5%.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웨어러블 관련한 이러한 테마인데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니틱스가 단순히 테마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중국 기업들과 또 합병 이슈라든지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웨어러블이든지 간에 이제는 이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시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네. 뭐 시계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AI 스피커라든지,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2,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텍스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에는 3부 때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3부도 함께, 네. 그럼 수요일 3부일까요? 오늘 수요일 3부에 매주 하시는군요. 네, 네네. 오늘은 특별하게 특별 출연을 해주신 거고요. 매주 수요일 3부 함께 드리는 김태성 전문가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요즘에 관심 가지는 이 종목이나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뭐 모듈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왜 그러느냐면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이 전기차에만 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규정짓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카메라 하면 모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산업의 외형 성장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이기에 저는 로봇이나 자율주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미지 센서를 뭐 판단하는 센서 부품들도 중요하지만 앞뒤를 볼 수 있는 또 로봇들의 눈이 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 제품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신사업 혹은 전장 사업으로의 진출도 충분히 기대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MC넥스, 파트론, 캠시스, 옵트론텍, 중소형주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하고 이제 LG이노텍 이 두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특별 출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그럼.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주식원 클래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